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생생경제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경제 사안 중에 하나죠. 일자리 문제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든다는 의지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이 적은 만큼 주의해야 할 것도 많을 겁니다. 전문가 모시고요. 또 실제 창업에 나선 청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인 분양형 호텔. 최근 분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보 문구 굉장히 달콤합니다. 진짜 연 1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눈이 반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일까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준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자꾸 빠집니다. 아니, 너무 또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 거래 시장은 1964.68 마이너스 31.27포인트가 빠져서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28포인트 688.9로 끝났습니다. 한 3일째 매수세를 이어오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거래 시장에서 한 199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 정도를 팔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같이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거래 시장에서 한 1,05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한 122억 정도 팔면서 끝났는데, 개인만 왜 이렇게 받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기관들 중에서는 연기금이 그나마 거래 시장에서 한 420억, 코스닥 시장에서 한 29억 정도로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끝났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결정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도 사라졌고 또 인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시장에는 이렇게 영향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주고 있지는 못한 걸까요? 사실 보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미뤄졌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더 커졌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예. 확실한 향후의 어떤 로드맵을 주길 바랬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든가 네. 그리고 만약 한다고 친다면 정확하게 좀 적은 포인트로 해서 좀 긴 롱텀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잠재적으로 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네. 옐런 의장 발언을 보다 보면 10월 달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을 좀 흔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연준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임스 브라드 센트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아주 정면으로 연준 결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나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시장을 흔드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23일 날 예. 옐런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안 나왔던 어떤 발언이 혹시 나올지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하반기에 의회에서 하는 그 경기 보고 같은 건가요? 미 상원 네. 출석에서 이제 그 연설하는 부분인데 사실 기대할 건 별로 없는데 네. 혹시라도 거기다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논쟁에 불을 지피게 될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업종별로 등락은 어땠나요? 오늘도 일단은 그 삼성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네. 건데요. 이쪽에는 핀테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부분이다 보니까 항공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여전히 조선주들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어느 쪽이 움직인다, 어떤 이유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네.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자세로 투자에 좀 임해야 될까요? 보통 보게 되면 추석, 특히 이제 설도 저희 명절이고 추석도 명절인데 네. 보통 추석 앞두고 시장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추석 명절에는 뭐 이동도 해야 되고 네. 선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자금 수요가 많은 때다 보니까 그다지 좋은 모습을 못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 FOMC 있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 흐름이 과히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쪽 이제 10월 1일부터 국회의원 연휴가 들어가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국내 시장에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일단은 실버 이후로 23일까지 휴장 아니겠습니까? 내년까지. 네. 그런 거 보다 보면 이번 주는 거의 좀 관망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관망.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뭐 팔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예. 굳이 사놓고 넘어갈 자리도 아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청년 일자리 펀드에 대한 기부가 오늘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부 사재를 여기 넣으셨는데요. 월급. 네, 일부죠. 예. 매달 이제 월급 얼마씩 내시겠다고 했고요. 네. 오늘부터 시중은행 5개 은행의 전국 지점을 통해서 펀드 가입을 받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수차적으로 22일부터 30일까지 은행별로 조금 다르고요. 공익 신탁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거고요. 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고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기금은 조만간 설립될 청년희망재단 네. 사업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고요. 청년 구직자라든가 불안전 취업한 사람, 학교 졸업을 하고 1년 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거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희망펀드,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펀드란 이름 때문에 혹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네. 이름만 펀드고 기부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는 겁니다. 네. 돌려받는 건 아니고 정부는 강제 모금은 아니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희망하는 국민들에 한해서 가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적이 좀 안 잡히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예. 되겠고요. 공공 쪽부터 약간의 압박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모금 금액이나 혹은 기간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건 참 굉장히 좀 표현이 그런데 애매한데요? 청년 일자리가 해소되는 날까지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일각에서는 그 내년에 있는 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믿기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에 쓰겠다.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에 쓰겠다라는 것도 네. 사실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재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만들어지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정해지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런 돈을 네.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투자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네. 늘어나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보다 약간은 좀 겉핥기식으로 이런 미봉책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약간 좀 책상에서 나온 정책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올해 초에는 연말정산 파동이 정말 컸잖아요. 그랬죠. 네. 내년에는 어떨까 또 궁금하네요. 내년에는 계획대로라면 예.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어제 그 조세지출 예산서라는 거를 내년분 거를 국회에 제출인데요. 네. 그 중에 이 소득공제 조세지출 환급 규모를 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6조 6,461억 원. 올해보다 2,14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소득공제로 돌려주겠다. 연말정산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네. 약 1조 9,321억 원, 작년보다 1,158억 원 정도 늘어나는 규모인데요. 이 카드 사용량도 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되는 게 좀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 이렇게 공제율 높여놓으면은 어떻게 낮추려고 그러죠? 이것도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의심은 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네. 이 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좀 늘어나고요.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조금 많이 좀 늘어나서 돌려주는 금액이 많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ISD죠. 국제 이 중재 소송인가요? 자소송, 네. 예, 이번에 세 번째로 ISD에 휘말렸다라는 제가 기사 제목만 봤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ISD 여러 번 론스타라든가 그렇죠. 만수르 회사. 예. 네, 정확하게는 IPIC라는 석유 회사인데요. 네. 아랍에 있는 이 회사 두 군데에서 ISD 소송을 걸어서 조 단위 2조 6천억 원, 2천억 원 이런 숫자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중동에 있는 이란에 있는 엔테캅 그룹이라는 곳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엔테캅은 2010년에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해 4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11월에 인수 대금의 10%인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대주주가 캠코 자산관리공사였고 네.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었는데 한 달 뒤에 매매 계약을 맺고 투자 확약서를 받으면서 자금 출처를 이렇게 봤더니 자금 출처가 좀 미심쩍다 이러면서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금 578억 원은 돌려주지 않았고요. 오. 당연히 엔테캅은 이걸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 결정으로 이 소송 578억 원의 계약금을 돌려줘라. 대신 엔테캅과 대우일렉 사이에 있던 외상대금은 정산을 해라. 이런 조정을 내렸는데 예. 채권단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년에 동부그룹의 대우일렉을 매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578억 원은 채권단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계약이 그런 식으로 체결이 되나요? 계약금을 준 것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제 상식적에도 그게 맞는데 네. 이게 이 투자 확약서라든가 자금 출처 이런 거에 하자가 있으면 네. 이 계약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약간의 사기성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문제를 삼아서 이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엔테캅이 ISD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기존의 론스타라든가 이 만수르 회사에서 제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하지 않고 임의중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임의중재는 재판소를 통하는 게 아니고 네. 제3의 중재인을 선정을 해서 그 중재인을 통해서 중재를 받는 건데요. 이 쓰리크라운스라는 로펌을 통해서 중재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중재를 통하면 중재되는 과정에 대해서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국제중재재판소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소상히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금액이 그대로 그냥 딱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깜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ISD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점점 진짜 많아지고 있네요. 이런 건들이 잡히지 않게 모든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이 ISD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정부 당국자들이 어떤 사안이든 좀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최명영 기자도 좀 주변 분들한테 선물 같은 것들 준비하셨나요? 저는 추석 전날 삽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 물건 1+1
3+1 이런 게 정말 잘 알뜰하게 하시네요. 있어서 네. 전날 저녁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싸게는 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제품 가격이 오른 건가요? 이게 이제 온라인 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거여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비해서 추석 선물의 객단가 한 개를 살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6%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G마켓이라는 온라인 그 유통업체에서 생활용품 세트, 식용유, 커피, 한우, 과일 세트 뭐 이런 것들 10가지를 골라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객단가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평균 16%가 올랐고요. 네. 좀 비교적 저렴한 세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선물 세트가 47%, 커피나 식용유 같은 선물 세트는 45%, 23% 정도 늘었고요. 고가 선물로 꼽히는 한우나 홍삼 선물 세트는 객단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우 세트는 28%, 홍삼은 26% 정도.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배 선물 세트로 55%가 늘었고요. 사과는 32%, 굴비는 48%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제품의 가격을 과거와 오늘의 가격을 비교를 한 거라 뭐 용량이라든가 어떤 포장을 넣고 어떤 품질에 들어갔고 이런 것은 가만히 되지 않은 거니까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건 저가 제품은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좀 고가 제품은 합리적인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네,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하반기에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 모시고 또 청년 창업가 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의 한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 김동호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소비자 조사를 하는데요. 기존 회사들이랑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고객사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간편한 설문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 자체는 뭔가 내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였던 오픈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시장조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조사를 할 때 비용도 몇 천만 원이 들고 시간도 한 달 가까이가 걸려요. 이거를 조금 더 비용 효과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한 달 정도도 안 돼서 창업을 했고요. 그런데 서비스가 런칭될 때까지를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렸죠. 10개월 정도 서비스는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시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창업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시기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렵죠. 투자를 유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참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는 사람이 제일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을 모셔오는 것도 물론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사에 와서 활약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 관계들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작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요.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한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필요에서 출발을 했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도 필요한 서비스인지 그게 맞아떨어지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청년 창업가 김동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누구나 당당한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는 무엇?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프로젝트 잡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업에서 찾아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청년 창업시대 일자리를 만들어라입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고요.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계시는 고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 창업의 열기가 느껴지고 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조금 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열기가 뜨겁다, 높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제 청년들이 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서 좀 도전하고 있다가 네.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벤처업을 네. 꺼지면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많은 그러세요? 청년들이 예.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됐고 예.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청년 창업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렇죠. 좀 많이 도전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좀 어쨌든 이런 다시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분명 그때랑 다른 점은 그때는 사실 돈 된다고 하니까 준비 없이 그냥 막 뛰어들었는데요. 그리고 예. 그런 데다가 눈먼 돈이 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렇죠. 예. 실체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막 예. 들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망했는데 지금은 좀 준비된 창업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교육도 받으면서 네.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제 그런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마음은 젊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청년 창업이라는 것에 정의가 있나요? 기준이나? 그러게요. 뭐 일반적으로 뭐 청년 창업이라고 하니까 청년, 뭐 창업 쪽에서는 만 39세 이하를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저도 40대지만, 그래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청년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도 뭔가 이제 도전적이고 열정적, 그런 관점에서 사실 과거에는 창업을 할 때 이제 경험과 자본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나이가 좀 드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청년 창업이라는 거는 뭐 경험과 자본은 좀 부족해도 좀 열정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갖고 본인의 이제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창업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청년 창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산업기술대학교 산기대에서 창업 지원단은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데 돈이 없다든지 이런 청년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뭐 창업 선도대학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그 거점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뭐 일반 학생을 포함해서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일정 과정을 거쳐서 한 최대 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공간도 지원하고요. 그런 그래요? 인큐베이팅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청년 창업하는 이유가 저는 혹시 취업이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네가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들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취업이 안 돼서 창업하는 친구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되고요.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못 하니까 뭐 일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창업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2학년 말 3학년 초부터요 준비를 합니다. 강좌도 듣고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시제품도 만들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 졸업할 때쯤 창업을 하기 때문에 뭐 대안으로서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하다가 경진대에서 입상하는 친구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거든요. 안 갑니다. 안 가고 창업에 과감히 사업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준비하는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었다는 대학에도 생각이.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갖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은 청년 창업가 한 분 전화로 연결을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 헤드폰을 쓰어주시면은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업 이름을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 거 홍보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저희는 링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어떤 기업이에요, 그러면? 예, 저희는 이제 그 요즘 핫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 3D 프린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 하드웨어 판매 및 기술 지원을 하면서 이제 사실 국내에는 이렇게 프린터의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요. 그래서 프린팅 체험 교육 및 이런 출력소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최근식 대표님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올해 86년생 30입니다. 그러면은 준비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하신 건가요? 네, 그 대학 때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기업이. 이제 거기서 기초적인 비즈니스 교육부터 이제 회계, 세무 그리고 기술 관련된 교육들을 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작품 제작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제작된 제품이 이제 대내에서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준비를 하셨고 실제로 기업을 연 거는 언제예요? 네, 12년 8월이고요. 금방 하셨네요. 3년 차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넘기셨어요? 올해가 좀 고비일 것 같은데 올해 넘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D 프린터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중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기업이니까 좀 많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혹시 기술 쪽 전공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 기계 설계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전공하고 딱 이어지는 건데, 그래도 그쪽이면은 이공계열은 요즘 취업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데려가려고들 하는 쪽인 것 같은데, 왜 창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죠? 사실 창업을 결심하기까지는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네.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근데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이제 제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컸었던 것 같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한 비전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도 뭐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3년이 조금 안 된 정도의 나이인 것 같은데요. 회사가요. 예. 네네. 그동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 조금 넘은 건가요? 예. 예.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겪으면서 팀원들과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제품이 상용화가 돼서 시장에 지금 판매 중인데, 네. 이제 작은 기업이고 또 인지도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럼 도움을 좀 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이런 좀 경력을 갖고? 아직은 저희는 저희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버튼을 자꾸 누르시는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또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사업 잘 읽어내셔서 예, 바라시는 점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인터뷰 같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인 것 같은데요? 매출은 좀 나는데요. 네. 아직 돈은 못 버는 것 같아서. 이익은 안 나는. 네. 그래서 성공, 그쵸?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 계획했던 일을 창업을 통해서 하나씩 이뤄나가는 관점에서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7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6명이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중소기업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예, 많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이 창업한 기업이 이런 데는 간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그렇죠. 아마 같이 일어나가는 그런 것들, 급여는 적더라도 그런 이제 꿈들에 대한 공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런 일자리 창출했으니까 좀 성공이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그 창업 지원단을 이끌면서 교수님께서 정말 학생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학생들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아이들이죠.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나요?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하겠다는 친구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반대, 또 여자친구의 반대,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약간의 좀 리스크에 대한 그렇습니다. 본인은 도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좀 많이 말리니까요. 근데 진짜 창업 이후에는 좀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에 좀 이제 심각한 것들이 뭐냐면 보통 청년 창업들은 초기에 이렇게 여러 명들이 팀을 짜갖고 창업을 이루게 되는데 아무래도 선후배고 친구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 체계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실제로 좀 싸우기도 해서 깨지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 공동 창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그래도 누가 대장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는 게 더 좋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도 아까도 얘기를 하던데 이제 영업 현장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고객사를 능수능란하지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거는 사실은 경험이 가르쳐주는 거긴 하지만 좀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것을 정확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좀 절실함.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그래도 요청을 하면요.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거래처를 발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제가 학교 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요. 일단 똑똑 문 두들기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첫 단추는 놔두고 하고 싶죠. 그 정도만 해주셔도 디딤돌을 딛고 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고마운 걸 잘 모르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업 그러면은 특히나 청년 창업 그러면은 대개가 다 정보기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정보기술이 아닌 것도 사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쏠리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 창업, 학생 창업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창업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기반 창업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창업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정부라든가 민간 쪽에서 구글 캠퍼스라든가 디캠프 이런 같은 플랫폼들이 나름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건 역시도 대부분이 다 IT 콘텐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나 성과를 내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좀 근사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누군가는 좀 정부든 민간이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쪽에 좀 플랫폼을 좀 구축해 놓으면 좀 기술 기반 창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술 기반이 아니더라도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면은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못 받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그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창업 생태계가 좀 더 성숙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IT로 일단 좀 집중을 해서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입니다. 프로젝트 잡의 세 번째 시간 청년 창업 시대 일자리를 만들어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성공하는 창업이란 어떤 것일까? 은퇴 이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는 내용과 연락처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구직 노하우부터 컨설팅까지 최고의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상담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프로젝트 잡의 세 번째 시간 청년 창업시대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잠시 드렸던 것 같은데 취업할까 창업할까 여기에서 고민하면은 답내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그냥 일방향으로 가는데 취업일까 창업일까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나요? 참 어려운데요.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사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창업에 도전하라라고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브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만나서 좀 이제 좀 얘기를 좀 합니다. 어떨 때는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준비성을 먼저 보게 되는데 준비된 친구들은 본인이 뭘 해야 될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5분 이내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저한테 설득을 시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준비가 됐다고 보고요. 네, 네. 뭐 주변에 반대나 이런 게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 봐라라고 하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요. 네. 뭐 2시간, 3시간 얘기를 들어도 이런 쪽 하고 싶어요, 저런 쪽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준비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일단 취업해서 조금 좀 경험 좀 쌓고 그 다음에 좀 도전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취업을 해서 동향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스치듯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벤처를 했었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못 하신 건가요? 예, 좀 아픈 기억이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그때 실수를 했던 것에 대한 페인은 아마 본인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게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실수를 했나 고민을 해보면 한 100가지 원인은 100가지요.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서는 뭐 때로는 미리 자금 준비를 못해서 그랬고 그때 그 직원을 왜 내가 왜 뽑았을까 내가 그때 뭐 좀 이쪽에 판로를 좀 더 뚫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제일 큰 거는 그때 이제 위기가 왔었고 동시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실 주변에서 조금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가 쉬웠는지 좀 자신감이 좀 너무 과했는지 그런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 좀 제 주관대로 하다가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 창업가들도 좀 어느 정도 조금 하다가 잘 되더라도 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온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좀 이제 친구들이나 전문가 집단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실패했던 이렇게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었고 이렇게 가라라고까지 조언을 해주고 계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저를 보는 듯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는 한데 창업이라는 게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디서 성공이라는 것을 가늠을 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을 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걸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구글 같은 데 잘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또 돈 얻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고 그럼 이게 성공적인 창업인지 어디까지가 성공적인 창업이라는 범주에 들어갈까요? 그러게요. 뭐 성공적인 창업을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제 지도학생 한 명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친구는 군대를 갔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고요. 당시에 매출이 한 2년 전이었고 지금 3학년이거든요. 당시에 매출이 아이템도 이제 일회용 변기 커버.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아이템이었는데요.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당시에는 났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벌써 한 5천만 원 나왔고 한 8천만 원 정도 된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자동화 설비도 깔고요. 그리고 돈도 좀 그래도 자기 등록금도 자기가 내고 그리고 차도 샀더라고요, 올 초에. 바람직한 경우인데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되게 예쁜 여자친구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교실에서는 많은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시장에 나가서 자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그거를 파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봤다라는 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친구가 그렇지 않은 창업의 경험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친구를 뽑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거를 배웠기 때문에 분명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전망 이런 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열정이 있다면은 창업을 권하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창업시대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부에서는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한 종류죠. 분양형 호텔 분양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연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쩐지 좀 믿어지지가 않기도 하고요. 또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